오늘은 월요 진단 어떤 주제 갖고 오셨나요? 셀러리 캡 지난주에 예. 그 발표했잖아요. 셀러리 캡 이제 상한선 이제 그 10개 구단에 이제 40인 상위 40인의 그 연봉 규모를 발표했는데 초과한 구단이 한 구단도 없습니다. 네. 그 지난해에는 LG가 초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상한선을 좀 올리다 보니까 초과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지금 뭐 표가 나가고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삼성이 LG를 제치고 총 금액 가장 높은 구단으로 132억 700만 원으로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작년에 선두였던 LG가 131억 5,486만 원. 거의 차이가 뭐 없네요. 거의 뭐 미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131억, SSC도 131억, 한화가 126억, 기아가 123억, 롯데가 122억, 두산이 105억, KT가 105억, NC가 89억, 그리고 키움이 43억 9,756만 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성문 판 금액보다 적다. 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구단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삼성이 가장 합계 금액이 높기 때문에 셀러리 캡과의 격차가 가장 적습니다. 근데 아직 5억 465만 원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결국에는 이 원인 자체는 셀러리 캡 자체가 한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상한선을 올리지 않았으면 이게 위반하는 구단이 나왔을 텐데. 그렇죠. 네. 그리고 위반에 대한 규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첫해 위반은 뭐 그 이듬해 반복해서 위반하면은 연이어 위반하면 또 뭐 이게 있었잖아요. 네. 예. 이제 그 완화 규정은 이제 다음에부터 적용되는 건데 이게 이제 셀러리 캡 그 상한선을 올려서 위반 구단이 하나도 안 나온 거는 이거 자체를 조금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게 제도 자체가 좀 유명무실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제 그 사치세가 30개 구단 중에서 9개 구단이 위반했어요. 초과했어요. 그러면 30개 구단에 그 9개 구단이면 30%죠? 그렇죠. 30%죠. 30%?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메이저리그 구단은 한 20% 정도는 위반하는 구단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이 제도가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면 한 10개 구단 중에 한 2개 구단은 위반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단이 그래도 종전 그 규정은 2년 연속 위반하면은 이게 지명권이 하락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안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조절을 하고. 네, 그렇게 네.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는 사실 이 제도가 조금 무력화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 FA가 폭등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 셀러리 캡 기준을 완화시키면서 지난해 FA가 또 폭등했잖아요. 그 이제 완화하는 게 얼마였죠? 10%였나? 어느 정도 한도를 올려줬죠? 네, 그래서 10% 수준으로 10% 수준을 올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한도액을. 네, 한도액을. 근데 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보면은 40명의 연봉을 상위 40명, 각 팀당 40명의 연봉을 정한 건데 10%를 올려주면은 4명만큼을 더 뽑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네. 이게 언제 좀 개정이 된 거냐면 지난 9월달에 좀 개정이 된 내용인데 상한액이 26년부터 28년까지 매년 5%씩 상향 조정을 하기로 해서 이제 올해 137억 1,165만 원이었던 게 내년에는 143억 9,723만 원. 네. 그 다음에는 150억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고 2028년에는 158억 7,294만 원이니까 점점 늘어나고요. 해당 한 6억에서 7억 정도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5%씩이니까 네. 그 정도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야구 발전 기금 그 초과했던 그 팀들에게 좀 페널티를 부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완화해주는 그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야구 발전 기금으로 좀 납부를 했는데 이걸 이제 50%에서 30%로 낮췄고 2회 연속 초과 시 이제 100%를 그러니까 초과분의 100%를 했던 거를 초과분의 100%에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의 9단계 하락 요게 이제 페널티였는데 이걸 이제 초과분의 50%로 납부하고 이제 지명권 하락은 폐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 이제 완화를 한 거죠. 네.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일단은 뭐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 자체가 약해졌다, 무력화됐다라는 분석은 충분히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뭐 가치를 제하고서 얘기를 했었을 때, 근데 이런 완화 정책이 과연 이 어떤 영향을 불러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거는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점점 더 시장 중심주의로 가자. 그래서 더 구단으로 하여금 더 돈을 많이 쓰게끔 하고 더 많은 선수들 더 시장 활성화시켜서 이 야구 산업 자체를 부흥시키자. 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어떤 선수가 뭐 6년 120억, 뭐 100억, 뭐 이런 식으로 100억 단위 기사 보면서 이야 야구 선수들 대단하네.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꿈을 꿀 수도 있고 선수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기도 하니까요. 스타 플레이어가 많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판점은 이거죠. 부익부 빈익빈. 네, 그렇죠. 리그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가 될 것이다. 일례로 지금 딱 봐도 132억 700만 원과 43억 40 좀 올려서 44억 한 3분의 1 정도거든요. 키움의 세배죠. 키움의 지금 연봉 자체가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지난 시즌에 우리가 비판했던 지점이 이거잖아요. 키움이 너무 최하위를 계속 깔아주니까 이거는 승점 제조기가 되어버리니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비판인데 요런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요런 지점이 이 두 가지가 좀 팽팽하게 맞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9월 달에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하한액 도입. 이만큼 써야 된다. 이걸 이제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그 기준이 이제 23년, 24년 요 구단 평균 금액인 60억 6,538만 원. 네. 이게 이제 하한액으로 좀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하한액은 27년이니까 내후년부터 도입이 되는데 물론 이제 매년 5%씩 상향 조정된다라는 좀 내용이 있긴 하거든요. 다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그 말씀대로 그 지적을 과연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사실 샐러리 캡이 왜 도입된 겁니까? FA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너무 과열되지 않게끔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말씀 맞다나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샐러리 캡이 무슨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도 맞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 셀러리 캡을 도입하기 전에 이제 원래 아는 이게 아니고 연간 20억. 그러니까 4년 기준이면 80억 안이 그 상한선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선수협에서 이제 거부하고 대신에 이제 셀러리 캡이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KBO 구단들이 셀러리 캡을 이렇게 해주는 대신, 그러니까 좀 대신에 이제 그 FA 연한을 1년씩 단축하고 등급제 시행하고 최저연봉 올려주고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그만큼 셀러리 캡이 엄청 큰 제도입니다. 사실 셀러리 캡 시행 때문에 메이저리그는 예전에 파업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이게 선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KBO는 되게 스무스하게 되게 이 제도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선수협은 가만히 있는데 구단들이 이 제도를 계속 완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선수협에서 어떻게 보면 선수협이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선수협에서 그렇죠. 왜 우리 연봉 제한이냐 이거 계속 지금 상한선 올려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수협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사회에서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되면서 이게 올라간 거죠.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FA가 막 폭등하고 지금 뭐 작년 올해 보면. 근데 저는 셀러리 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거는 2023년이었거든요. 저는 이게 한 3년 정도만 자리 잡으면 FA가 어느 정도 잡힌다고 봤어요. 근데 이게 그걸 못 기다려준 거죠. 구단들이. 네, 그래서 지금은 FA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단장님 생각에는 이거 앞으로 일단은 제 기억에 단장님께서는 이 셀러리 캡 완화에 대해서 상한선 완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간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예, 이렇게 할 거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접근하셨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물론 뭐 선수들이 많은 연봉을 받으면 좋죠. 근데 너무 특정 선수 몇 명의 선수만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익비, 빈익비는 이 구단 간의 그런 것보다 더 문제는 선수 간의 문제예요. 지금 최저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이거 뭐 지금 3,300원 올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올라가는 선수는 엄청 올라가요. 근데 사실 3천만 원대 연봉 선수가 전체 선수의 반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셀러리 캡이 저는 이게 조금 FA하고 연관성을 놓고 보면 이게 산업적으로 조금 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하한선도 키움 이제 때문에 지금 하한선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제 9위 팀하고 12팀하고 40인 그 연봉 총액이 2배 넘게 차이가 났죠. 2배가 그렇죠. 넘죠. NC가 89억이니까. 이게 사실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그렇죠. 엄청 큰 건데 그 페널티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구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요. 지명권 하락이나 박탈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야구단에 있으면서 그 메리트 제도 있잖아요. 네. 메리트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KBO 리그에서. 근데 지명권 박탈 딱 그거 들어오니까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셀러리 캡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려면 이 뭐 그런 뭐 제재금 이런 거보다는 지명권 이런 하락 네. 이게 되게 조금 강하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또 완화시켰잖아요. 원래는 2년 연속일 때 지명권 그쵸, 하락이었는데 이게 이제 3년 연속 되는 경우인데 3년 연속이면요. 저는 그럴 일이 얼마나 있을까. LA 다저스가 지부 하나 세워야 한국에 3년 연속 넘기지. 예.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FA에서 뭐 싹쓸이 해야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게 지금 이 상한선도 올려놓고 5%씩 계속 올라놨고 그리고 지명권도 그 규정도 완화시켰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제재가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구단의 입장만 크게 반영되는 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장님 말씀대로 2회 연속 초과일 때 박탈되는 거랑 3회 연속일 때 박탈되는 거랑 구단 입장에서 이 좀 여유가 있죠. 와닿는 게 다르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2회 연속일 때는 한 번 걸려도 또 위기감이 오잖아요. 그쵸. 근데 3회 연속이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아니, 좀 여유가 훨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한선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하한선 제재 규정도 이게 제재금을 갖고는 그렇게 효과적일까 싶어요. 지명권 하락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이게 반영이 되지 조금 약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그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보면은 하얀액 미달 제재가 좀 있는데 1회 미달 시에는 미달분의 30%. 네. 그 다음에 2회 연속 미달 시에는 미달분의 50%. 네. 그리고 3회 연속일 경우에는 미달분의 100%인데,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대로 그 박탈에 대한 지명권 박탈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인 그게 제재가 없으니까. 사실 안 될 수 있다는 네, 부분이. 네. 예. 미달액.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지는 거는 외국은 아까 이제 그 외국 사례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가 초과해서 이제 사치세를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아니 일본은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네. 아예 셀러리 캡 자체가.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네, 이제 미국이 네. 미국은 사치세 제도고 우리나라는 이제 셀러리 캡이고 네, 조금 경우는 다른데 그래도 취지는 비슷한 취지니까. 그렇죠. 취지는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메이저리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도를 할 때 이게 이 상한선이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해 보면서 이거 조정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 조정하는 기준은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는 위반을 하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본다는 수준이 거예요. 딱 건강하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의미가 있다. 이게 근데 아무도 넘지 않는 그 노모 한도는 네. 무슨 소용이냐? 네, 그렇죠. 이러면은 별로 제도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알겠습니다. 뭐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댓글로 마음껏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욕만 빼고 반박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기자는 뭐 혹시 개인적으로 가진 생각이 있어요? 셀러리 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만들었으면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유명무실해지면 사실 제도가 이렇게 존재할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 물가가 오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인상이 될 수 있는 것까지는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금액이 생각보다
초반에 도입됐을 때보다 커졌거든요. 그리고 물가는 말이 안 되는 게 물가 핑계 대려면 최저연봉을 높여야죠. 네. 물가에 그쵸. 영향을 받는 거는 네. 강백호가 아니야. 어? 강백호는 물가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고액연봉자는 물가 연봉을 받지 않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네. 2023년 기준으로 처음에 그때 샐러리캡 상한액이 114억 2,638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KBO에서 발표한 게 2028년 기준으로는 158억까지 늘어나니까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다 보면 더 과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이 137억인데 158억이면 20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쵸. 예. 2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1년에. 연봉이잖아요, 연봉으로. 연봉. 예. 몇 명 어느 정도까지 한대가 늘어날 수 있을지. 물론 거기에 걸맞게 시장 규모도 커지고 여러모로 이제 함께 상승이 된다면은 베스트겠지만, 그러니까 베스트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117억 114억. 114억. 예. 그래서 그 다음이 137억인가 네, 그렇죠. 그리고 막 그래서, 점점 네, 그게 4년으로 놓고 보면 거의 100억 선수가 새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쵸, 그쵸. 아, 네. 연봉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연간 23억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의 96억이니까 이제 100억 선수를 데리고 오는 수준인데 나중에 4년 후면 또 그만큼의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 사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폐지돼야 되느냐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좀 근데 폐지되면 모양새가 더 그렇죠. 이상해지죠. 구단들. 왜냐하면 이렇게 1년씩 그 FA 연한 줄였죠, 등급제 했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시 돌릴 수도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이제 이렇게 변동이 되고 상한액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제재 대수로 약해지는 게 결국에는 구단의 의중이 가장 많이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다수의 구단이죠. 다수의 구단의 네. 의중이 많이 네. 반영됐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다른 한 축은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려면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이거 그러려면 KBO가 그러니까 되게 권한이 강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KBO가 이게 지금 보면 표결로 가면은 KBO는 한 표거든요. 네. 그러면 11표 중에 한 표인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죠. KBO가 한 표, 뭐 여러 표가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소비자의 표도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지. 소비자의 표. 우리가 다 티켓 사고 굿즈 사고 하잖아요. 네. 그 우리 돈 이렇게 네.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네. 네, 결국엔 이번에 뭐 각 구단별로 돈도 많이 벌었더만. 네. 그렇다면은 최소한 뭐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을 뭐 상전처럼 모시라 이런 건 아니지만 돈을 쓰는 사람들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거지.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